고성군 구만면 용화리에서 개천면 봉치리로 넘어가는 군도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 수가 피서 형태 변화와 기후로 계속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달걀의 안전성이 의심받고 있는 요즘 스스로 면역력을 키우는 동물복지 농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진해만과 거제시 북부 해역에 보름달 물해파리 주의보를 추가 발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고성군 구만면 용화리에서 개천면 봉치리로 넘어가는 군도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생긴 포트홀과 지워진 차선,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이 도로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 구만면 용화리와 개천면 봉치리를 잇는 군도입니다. 통행량이 아주 적은 도로지만 47가구 89명이 거주하는 봉치마을 주민들에겐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산길로 이어진 꼬불꼬불한 도로를 달리다 보면 길가에 모성이 자란 잡초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합니다. 특히 위험한 급커브 구간에도 사람 허리만큼 자란 잡초가 차선 하나를 잠식하며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에 생긴 균열이 지워진 차선을 대신하고 있는가 하면 도로의 포장이 일부 벗겨지며 곳곳에 포트홀도 눈에 띕니다. 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고성군은 통행량을 기준으로 체계적인 관리 중이며 도로변 잡초 제거의 경우 올 추석 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쪽은 아직 우리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완전 개통된 구간도 아니고, 그리고 추석 전에는 한번 뺄 겁니다. 우리가 읍면에 다 재배정을 해놨거든요, 돈을. 또 교통사고 예방과 봉치마을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마을 진입도로 확장과 성형 개량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도로 공사는 한창 진행 중인데다 무성한 잡초도 추석 전에야 해결될 전망이어서 당분간 운전자들의 주의가 당부됩니다.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로 전락한 봉치마을 가는 길. 통행량을 떠나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7월 1일을 시작으로 8월 20일까지 2달여간 운영된 경남 지역 해수욕장.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산과 바다로 많은 피서객들이 떠났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 해수욕장은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을까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년에 비해 연일 폭염이 이어졌던 올해 여름. 올해 유독 많이 더웠던 터라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피서객들이 많았습니다. 산과 바다에서 잠시라도 더위를 잊어보고자 떠난 겁니다. 하지만 경남 지역 해수욕장 사정은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남 지역 해수욕장은 지난 7월 1일을 시작으로 8월 20일부로 약 2달여간의 운영을 마쳤습니다. 이 기간 경남 지역을 찾은 피서객 수는 75만여 명. 지난해 83만여 명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도내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전년에 대비해 피서객 수가 줄면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 남해 상주 해수욕장의 경우도 16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올해 폭염으로 피서객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막상 성수기인 8월에 들어선 후 장마 기간보다 비가 더 많이 내려 피서객의 수가 준 것입니다. 지난 2013년 113만 4,776명으로 관광객 수의 정점을 찍은 경남해수욕장은 2014년 55만 9,604명으로 대폭 줄더니 지금까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피서객들의 피서 형태도 조금씩 변화가 오면서 실내 워터파크나 한적한 피서지를 찾는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피서객들의 수요에 맞춰 경남 지역 해수욕장의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피서객들이 만족할 수 있게 조성해 피서객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 역시 각 시군과 협조해 다양한 여름철 프로그램을 통해 경남 지역 해수욕장의 옛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살충제 달걀은 한 뼘 크기의 비좁은 공간에서 닭을 사육하는 열악한 환경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달걀의 안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요즘 스스로 면역력을 키우는 동물복지 농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사육장에서 여유롭게 먹이 활동을 하던 닭들이 자유롭게 알을 낳고 횃대에도 오르며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흙목욕으로 벌레도 털어내고 스스로 저항력을 키우는 닭들. 여기에 미생물로 영양까지 더하다 보니 6천 마리가 넘는 이곳의 닭들은 살충제나 항생제, 산란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좁은 닭장이 아닌 풀어 키우며 교감하다 보니 닭들은 낯선 카메라에도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호기심에 고개를 빼냅니다. 닭들이 또 평화롭게 노니면서 낳은 달걀, 이거야말로 정말 건강한 계란이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첫 해에는 한동을 했다가 지금은 모든 게살을 이렇게 풀어서 키우는 그런 닭장으로 만들었는데, 이처럼 사육 방법을 달리하며 자연스레 면역력이 키워진 농장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나 벌레로 인한 피해는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농장의 산란율은 80%, 90%에 이르는 공장식보다 조금 낮지만 당일 생산된 달걀은 택배와 배송으로 모두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복지를 고려해서 산업 발전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안정까지 고려해서 당장 사육 방식을 동물복지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특산물의 가격 안정과 위생 및 안정성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충제 파동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동물복지.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해 이제는 현실적인 지원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창원시와 거제시에 걸친 진해만과 거제시 북부 해역에 보름달 물해파리 주의보를 추가 발령했습니다. 지난달 20일 고성군 자란만 해역에 주의보가 처음 발령된 후 진해만과 거제 북부 해역 등 인근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보이며 해당 지역에는 이번 달 들어 보름달 물해파리가 100제곱미터당 평균 5.5마리 이상이 출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지속적으로 해파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해파리의 자원으로서의 활용 등을 위한 국비 4억 8천만 원을 해수부에 지원 요청했으며 보름달 물해파리는 우리나라 해역의 가장 흔한 해파리로 6월에서 8월 연안에 대량으로 출현해 쏘이면 통증과 피부 발진이 일어나 주의가 요망됩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만날제 입구 교차로 구조 개선 사업을 9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은 마산하포구 만날제 인근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 후 도시화 가속에 따라 증가된 교통량의 무항로 진출입을 위한 기존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상 횡단보도 1개소와 좌회전 차로 4개소, 교통신호 등 3개소 등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시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9월 착공에 들어가 연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과 만날제, 무확산을 찾는 대형 관광버스 등 차량 통행 불편 해소와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복지 소외계층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단수와 단전, 사회보험료 체납 등 정보를 수집 분석해 복지 소외계층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조사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며 일선 복지 담당 공무원과 읍면동 민관협력 지역보호체계 등을 활용해 21일부터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도는 읍면동 기능을 행정 중심에서 지역 복지 중심 기관으로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담부서인 맞춤형 복지 담당을 신설하고 경남형 복지 안전망 사업인 희망 울타리 지킴이단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으로 지역 보호 체계를 보다 강화할 방침입니다.
창원시 진해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괴암 김주석의 삶을 재조명하는 전시회와 김주석 평전인 자유상상의 나래를 펴라 출판 기념회가 지난 19일 개최됐습니다. 괴암 김주석 기념사업회는 19일부터 25일까지 창원 진해문화센터에서 괴암의 작품 세계를 돌아보는 자유상상화를 들려주다전을 개최해 괴암 김주석 선생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괴암 김주석 선생은 교우들과 함께 하고 동인회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펼치려 했으나 계획이 탄로나는 바람에 옥고를 치렀으며 부산 형무소에서의 수감 생활과 고문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해 공개하기도 했고 해방 이후에는 미술교사로 활동하면서 마산미술협회장을 지냈습니다. 구도심의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지난 3월 구암중과 구암여중이 통합되며 남은 공간인 구암중학교가 복합문화학교로 활용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구암중 본관동을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예술중점대안학교, 학생과 학부모,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학교와 문화배움터, 악기 도서관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상조감 군립공원 사업소의 공용이 지나간 길 조성 사업이 국토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부터 3년간 총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주변 탐방로를 개통하고 야영장 등을 조성해 지역 특화 관광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통영지역 폐조선소를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시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남해안 발전 거점 조성 방안을 토대로 미륵도 조선단지에 자리 잡은 신화 SB 부재를 활용해 문화관광형 기반을 조성하고 이어 현재 일감이 없어 개점 휴업 중인 21세기 조선과 3호 조선의 도시재생 사업도 펼칠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타포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전자적 지문 등록을 시범 운영합니다. 반월중앙동 반월민원센터에서 운영되는 전자적 지문 등록은 잉크 대신 전산을 이용해 지문을 등록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경찰청에 즉시 전송하는 등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제시는 고현동과 상문동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20일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상담 내용은 고충 민원이나 생활 불편 민원,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등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거나 당일 현장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은 군민의 평생학습 관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인근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 지원 신청을 오는 9월 30일까지 선착순 접수합니다. 군은 경남대와 마산대 등 인근 10개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과정 수업료를 지원하고 8월 1일 기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산소방서는 22일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도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마산 퇴원구 소재 정다운 요양병원의 대형 재난 상황을 가정해 구조 및 층별 세부 현황, 진압작전도 완성 등 가상 대책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영시 부신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21일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을 위해 관내 6개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각종 과일과 간식을 어르신들께 전달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큰절을 올리며 나눔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0회 경남고성 국제 디카시 페스티벌이 오는 26일 고성박물관에서 개최됩니다. 디카시 작품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첫날에는 디카시 특강이 개최되고 9월 3일까지는 한중대학생 디카시 교류전과 배너 디카시전이 마련됩니다.
거제시 남부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1일 여차마을 일원에서 해안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노인회, 부녀회 등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여름 피서 기간 중 관광객이 남기고 간 각종 쓰레기를 말끔히 수거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은 22일 직원 청렴 실천 다진 결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전 직원이 참여해 청렴 결의문을 낭독하고 청렴 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통영 120 민원기동대 도천동 봉사단은 지난 21일 관내 독거노인댁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펼쳤습니다. 이날 대원들은 간밤에 내린 비로 피해가 없는지 살펴보고 물빠짐 시설이 없었던 마당에 물빠짐 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고성군의 국제우호도시 일본 오카야마현 카사오카시 청소년 교류단이 지난 20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고성을 방문했습니다. 교류단은 고성 오광대와 K-팝 댄스 체험을 비롯해 고성군 중학생 7명과 함께하는 홈스테이도 이뤄져 양도시 청소년 간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거제 시립도서관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류의 인문학 2차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전쟁과 역사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9월 9일과 16일에는 거제 시립수영도서관에서 강연을, 10일에는 한산도 탐방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